두 번째 한 랭킹은 보름 만에 다시 사과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된 지 보름 만에 다시 대화를 둘러싼 거짓말 논란에 재차 사과했는데요. 여론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김 대법원장이 어제 법원 내부망에 올린 사과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법원 내부망에 733자의 사과문을 올렸는데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법관의 사표 수리 결정은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러면서 법관 독립을 위해 노력한 제가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대법원장의 어제 입장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형식 문제부터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 대법원장의 지금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또 그게 거짓말이라는 논란이 빚어졌고 또 야당이 매일 지금 대법원 앞에 시위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국민들이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대법원장이 지금 오랜 걸쳐서 입장을 이제 내놨는데 이걸 보니까 처음에 법원 내부망에다가 올렸더라고요. 법원에 있는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망에 올렸는데 네. 과연 이게 지금 국민들 앞에 하는 사과인지 아니면 법원 직원들한테 하는 사과인지 솔직히 그 자체가 저는 애매모호하다 봅니다. 예. 이 정도 지금 심각한 문제라면 본인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서 사과를 했어야죠. 근데 지금 이 글 하나 이 사이트에 올려놔놓고 이게 사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지금 얼마나 중대한 사태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헌정사상 이후에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전 법조계가 사실은 지금 들고 일어나서 비판하고 있는 중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야 되고 또 내용 면에서 보면 지금 본인은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부주의한 답변이 아니라 9개월 전에 있는 내용을 기억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31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하셨어요. 판결문 쓰셔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9개월 전의 이야기를 명확히 탄핵 이야기를 하고 정치권 이야기를 했던 게 다 국민들이 들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몰라서 다른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설득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문제는 대법원장의 거짓말입니다. 근데 지금 탄핵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보면 결국 지금 비판의 어떤 포인트가 전혀 빗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히려 대법원장이 사과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과도 아닐 뿐더러 우리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본인이 판결문을 쓰는 분이라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제대로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해당 사과문은 기자단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 논란으로 사과한 것은 지난 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우선 지난 4일 모습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앞서 평론가님 앞서 위원님께서 네. 지적을 해주셨듯이 지난 4일에는 기억이 희미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 사과문에서는 부주의한 답변이다라고 좀 말을 바꿨어요. 네네. 그리고 또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는 정작 뚜렷한 사과가 없는 것 아니냐, 네네. 반쪽짜리 사과다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굳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에 감정을 이입을 해보면 저 설명의 내용이 이해도 돼요. 처음에는 녹취한지 몰랐겠죠. 예. 녹취했을 거란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거짓말은 드러나 버렸어요. 근데 부주의한 답변이라는 것은 전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면 임성근 판사와 사적 대화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가 그렇죠. 공개됐더니 거짓말이 된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탄핵 얘기 거론한 적 없습니다. 그랬는데 거론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부주의한 답변은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한 답변이 부주의했어요. 전 그때 답변은 추상같이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법원장 입장에서. 사표 수리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법리적 근거로. 나의 판단으로는 당신은 지금 사표 수리가 되면 문제가 생기므로 받아줄 수가 없네. 돌아가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무슨 상담을 해요. 미주알, 고주알 들어주면서 뭐 이 탄핵이라는 것이 뭐 설치고 있고 그다음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길게 하다가 말린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네. 부주의한 답변입니다. 그 당시에. 그걸 사과했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설명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은 넘어섰다. 그래서 저는 두 번의 사과 모두 다 이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예. 정말 공식적으로 엄정한 사과를 해서 여론의 반응을 한번 보던지 아니면 거취 결단을 하던지 또 이제 여권의 분위기도 이전 같지 않습니다. 무조건 방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선거도 다가왔고 지지율 문제도 있는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삼권 분립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부의 법관들의 목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예. 최영일 평론가님의 의견 들어봤는데 최영일 평론가 말한 것처럼 과연 법관 내부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사과한다면서 또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진솔한 사과를 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그냥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고 조선일보에서도 법관 내부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거짓말이 부주의한 답변이냐 혹은 유체이탈 화법은 정치인들이 하는 줄 알았다. 직을 감당 못하는 분이다. 이런 부정적 평가가 많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유재하 변호사님, 지금 법관들의 분위기, 유체이탈 화법은 정치인만 쓰는 줄 알았다.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비판받고 있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법원 내부 이제 법관들한테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이 우리를 지키지 않고 예. 사법부의 손에 우리를 맡겨놨다라는 그런 배신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거짓말 한 것이고 이건 사법부 그 법원 내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한테 지금 실망을 끼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2018년 10월 4일 날 그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견책 처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 임성근 판사가 대법원장한테 사표를 내기까지는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후 지난 일입니다. 2020년 5월 22일인데요. 이때 면담을 해서 나 사표 내겠다 하니까 이제 대법원장이 한 얘기가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법원 내부 법관들한테는 우리 수장이 우리를 지키지 않는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김 대법원장 어제 공개한 사과문에서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없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녹취에 담긴 그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뭐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책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보고 더 독하다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에요. 위원님, 저희가 앞서서 어제 공개된 사과문 보셨지만 분명히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녹취록이랑 내용이 정면으로 상반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는데 저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때 녹취록과 지금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걸 같이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몸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사실 대법관 전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죄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엄중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에다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대부분 다 무죄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분명히 왜냐하면 이 탄핵 문제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자신들이 탄핵을 알아서 하면 하는 것이고 말면 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사법부가 할 것 같으니까 당신은 사표를 못 수리해 주겠다.
이게 눈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사법부에는 사법부에다 하고 만약 그게 잘못됐으면 또 그 나름대로의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판사들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이 정치권에 전혀 눈치를 안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얼마나 국민들 앞에 또 판사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당시 사표를 수리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여전히 논란이 뜨겁게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어제 입장을 발표하고도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김 대법원장의 퇴근길 모습도 잠시 보시죠. 하시다가 갑자기 입장문 내신 이유가 뭔지요? 거짓말과 부주의는 다르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는 안 하시겠다라는 의미신 거죠? 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다리를 떠나고 있는데요. 사퇴론에 대해서는 침묵했는데 입장문에선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최현일 평론가님, 네. 결국 사퇴는 없다 이렇게 못 박은 거다 이렇게 네. 봐야겠죠? 사퇴 없다는 저 입장문에서도 못을 박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로 좀 부르려고 했는데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야당 의원들이 찾아갔죠. 대법원으로. 그렇죠. 만났습니다. 면담했는데 이때 나와서 김도우 간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 사퇴 의사는 확실히 없는 것으로 알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대법원장 스스로 사퇴 의사가 없다.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이네요. 예. 네. 뭐 앞서 주신 말씀처럼 지난 1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당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법원장 면담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 특히 이 사법부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사퇴하셔야 한다. 사퇴하십시오. 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도덕함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중요성과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자기 입장을 고민해야 될 텐데 직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충분하게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을 못하는 게 아닌가. 네, 뭐 변호사님 일단 본인은 사퇴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 임기가 2년 반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임기를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소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명수 대법원장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퇴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헌법은 권력 분리 원칙을 채택하고 상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법부의 눈치를 봄으로써 사법부 수장이 수호해야 할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저해버렸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전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셨죠. 변호사 입장에서 법원에서 거짓말이 어떤 결론으로 가게 만드는지는 아마 제가 제일 잘 알 것 같은데요. 예. 위증죄로 처벌받기도 하고 소송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나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거의 필연적으로 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증죄가 성립되겠죠. 그렇죠. 증언대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굉장히 엄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형사 판결을 하나 받았는데 저희 의뢰인, 피고인 형사 판결 받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말씀을 하시면서 대법원장도 거짓말을 하고 입법부의 눈치를 보는데 내가 어떻게 이 판결 결과에 신뢰를 하고 납득을 하겠느냐. 예.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 변호사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네. 이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종국에는 사법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께는 죄송하지만 대법원장으로서 사퇴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재하 변호사의 개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야당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직접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오는 경우는 국정감사할 때 인사말
예. 만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정감사라는 것은 이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또 그걸 이제 법원에서 할 때 이제 구체적인 답은 법원 행정처장이 하게 돼 있고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게 돼 있게끔 서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유사이례로 이게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국회 답변 저는 보다는 오히려 국민들 앞에 하는 것들이 좋지 않겠는가? 아니면 뭐 기자회견을 자청하셔서 예.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퇴근할 때 뭐 마이크 앞에서 한마디 하셨다는 게 그게 과연 얼마만큼 공식적인 사고가 될까요? 국민들께서 이 큰 일을 벌여놓고 저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거 질문도 받지 않고 그건 참 만족하지 아니라 봅니다. 이게 왜 자꾸 우리가 국민들이 불통 문제, 소통 문제를 많이 제기하겠습니까? 질문 받고 좀 질문에 답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면 아무리 국민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대신한 국회의원이나 기자들이 대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을 하고 국민들 설득을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대법원장께서 좀 이런 엄중한 상황을 인식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판단, 이 뭐 사이트에 글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 앞에 진솔한 사과와 설명을 하는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다음 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논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한 랭킹 만나보시죠.